자, 5월 3주차입니다. 5월 3주차가 됐고요. 이제 기사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제 요즘의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6월 1일자 이후에는 매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죠. 실제로 어떤 현상들이 어떤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를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게 5월 16일자 기사죠. 지금 현재 올해 아파트값 급등 지역을 봤더니 의왕이 1위, 시흥이 2위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그 내용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올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이다. 그리고 작년에 급등지가 있었던 그 김포 같은 경우는 잠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도 제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밖에 또 다른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죠. 제목이 참 그래요. 입주 폭탄 앞둔 인천. 올 집값 상승률은 최고. 어쨌든 내용으로 보게 되면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에요. 입주 폭탄을 앞뒀다니까 왠지 떨어질 것만 같은. 하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지금 현재 인천의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의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부동산 114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결국 이 내용은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 서울보다는 경기와 인천 지역의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지금 현재는 갭 메우기 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유튜브에서 제가 KB 시세를 가지고 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 메인 흐름은 갭 메우기 장인데 그 속에서 이미 올라버렸다라고 판단한 그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갭 메우기가 진행되면서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주에도 결국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올 6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흐름을 예상을 해보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뭐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뭐 주춤할 것이네, 서울이 안정적이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흐름과 분위기는 상승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부동산 114에 올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거 금방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시군구별로는 동두천시가 상승률이 1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동두천 많이 관심들이 없었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동두천 지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조정 지역 중에 하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처럼 동두천 같은 비규제 지역 외에도 보시면 시흥, 의정부, 안양, 양주,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가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강하다. 동두천이야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느냐? 몇몇 비규제 지역을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위기가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한테 보여지는 규제와 비규제는 별 큰 의미가 없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일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5월 13일 나왔던 그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죠. 집값 어쩌나, 물론 이제 이 기사도 약간 자극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달에 입주 물량이 평년보다 60%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 지역은 가격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전세 가격과 집값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분들이 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 전세 가격의 상승이 100주 연속 육박, 뭐 재건축박 우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나오는 제 책에 전세 갭 투자 2라는 항목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투자 2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게 조합해버리면 그런 거잖아요. 수도권 지역이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전세 가격까지도 지금 현재 들썩들썩 하는 과정에서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긴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를 예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올 5월 현재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서울까지도 주택 매매 심리가 정부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상승으로 전환됐죠, 매매 심리가. 자, 이런 부분이 연결되면서 올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할 것이다 또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계속 기사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6월 전에 매물 쏟아진다더니 압구정 같은 경우는 42%가 줄어들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KB의 부동산 현황을 보게 되면 강남구 지역, 그 밖에, 그러니까 강남 3구 지역의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은 다시 한번 외곽 지역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일 테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상대로 조금 흘러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면서 했는데 지금 5월, 오늘이 19일이죠. 원래 5월 말일까지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물건들이 줄어들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월 달 감소하고 있다. 매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6월 지나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은마라든지 잠실 5 이런 지역이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죠. 상급지로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과 또는 몸이 무거워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버티기로 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종부세 부과 부분과 맞물리면서 팔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질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결국 이 상황에서 외곽 지역으로 갈 것이냐, 외곽 지역이라도 무주택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상급지로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강남 3구, 4구 지역은 조금 움직임이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을 수도 있는데 아직 매물이 남아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물론 수도권 집값이 불안한 부분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규제 지역을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왔던 규제 지역 카드가 잠잠하다. 사실상 몇 개 남아있지도 않아요. 근데 제 밑에 빨간색 글씨로 써놨는데 이미 거의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강화하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오죠. 비규제 지역은 지금 동두천 정도가 유일하다. 나머지 지역은 다 묶였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수도권 집값의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분은 정부가 평상시 굉장히 자주 썼던 어떤 그 규제의 그 어떤 포인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지정을 한다면 이제 지방장이 움직였을 때 지방장을 규제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매물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매물을 늘리는 방법을 결국에는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흘러갈지 또 한 번 약간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말고 지금 불인이들이 처해 있는 한번 상황을 요번 주는 좀 기사가 많이 나왔길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분들이 지금 멘붕 상태잖아요. 수도권 인기 아파트는 당첨 커트라인이 70점대를 넘어가고 있고 만점자가 나오고 있다. 자,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청약 평균이 64.9다. 자, 여기다가 대출 규제한다고 나오죠. 분양가도 어쨌든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일부 지역은 낮춰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건 경쟁률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15억 원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 서울 불가능하죠. 이내여도 DSR 규제 있죠. 이게 참 막막한 상황이죠.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신도시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5월 16일자 기사 이런 거 나왔죠. 교산 신도시 지작물 조사 진통. 결국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정부 쪽에서는 청년하고 신혼부부 LTV 90% 검토해서 뭔가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근데 문제는요. 다음이에요. LTV를 90% 올려도 금융당국이 올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LTV가 올라가도 결국 DSR의 규제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주택 관련 추가 규제가 사실 완화가 아닌 것이죠. 결국 이분들이 그렇다면 서울하기 어렵고 어디 하기 어렵고 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눈에 멀쩡하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턱이 보금자리를 갖다 9억까지 해준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상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DSR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20년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인구의 이동이거든요. 기사에 나온 걸 본 것처럼 2017년도의 움직임에 비해서 2020년도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다 외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며칠 전 기사였는데 이게 결국 여러분들 또는 무주택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면 여기에 대출도 쉽지 않다, 모도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난주에도 기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억 미만의 아파트에 또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음번의 움직임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결국 일종의 넛지 효과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야 될 곳에 대해서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단 먼저 선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아파트 가격, 전세시장, 아까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전세시장의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외곽 지역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은 전세 가격 움직임이 별로 큰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서울, 경기, 인천이 어쨌든 반등세를 보였어요. 전세 가격이. 자, 이 부분이 더 만약 커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냐? 이제는 전세 가격 불안과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뉴스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예전처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난 다음에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라 전세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돼요. 이 내용도 이번에 제가 썼던 책 내용에 상승 후반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움직임 폭이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요, 철저하게 그렇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일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 오르지 않은 중대형과 그리고 점차적으로 소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금액대가 낮은 곳을 찾아야 할 테니까. 자, 이 부분을 다음번 흐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제가 드렸던 말씀에 유의 깊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조금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 당선된 이후 요즘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풀어주는 듯한 느낌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분위기 좀 보죠. 집값 급등, 부동산 교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것 하고 규제하겠다라고 말씀이 오세훈 시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규제를 풀겠다라고 공언한 것과 어, 지금 현재 규제를 내놓겠다는 얘기는 결국 투기라고 말하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맞지 않으면 규제를 할 것이고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부분은 조금 규제 부분을 완화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이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아마도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뒷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다는 게 오늘 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재건축 재개발 쪽에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인데 이 양도 금지를 갖다가 그 앞으로 당긴다는 거잖아요.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으로 그때로 당긴다는 거니까 결국 투자 자체를 재건축 쪽이나 재개발 쪽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미리 들어가 있는 물건 중에 괜찮은 물건이 있다면 오히려 뒤에 있는 폐지, 그 규제 완화책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규제 완화책으로는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는 주거 정비 지수나 이종 일반 구역 7층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주거 정비 지수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주거 정비 지수가요. 예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 주거 정비 지수를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후도를 결정하는 연면적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2015년 이후에 즉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재개발 규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한 이후에 신규 지정이 완전히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정비지수제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재개발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려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온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급격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를 단기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돈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악재인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특정 지역에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내가 실거주를 위해서 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하면 정비지수대 이 폐지가 재개발의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세훈 시장의 대책에 대해서 왈가왈부 자체가 보다는 이 주거정비지수 폐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요. 오세훈 시장 자체만 말한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주거정비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폐지하거나 완화를 한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서울시에서 재개발 지역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 정비지수제가 정말 폐지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번 주 또 다른 뉴스 기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 봤는데요. 사실 이거 보면서 좀 제가 좀 뭐 당황했다 뭐 이건 아니지만 조금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꼬마 빌딩 시장까지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규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꼬마 빌딩 개출 규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개인만 규제하고 있지. 여기 보시죠. 보시면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법인과 임대사업자가 제외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상 개인 대출 규제만 되는 거라 개인적으로 사는 거 말고는 별 큰 의미가 없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규제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것들이 오히려 조삼모사처럼 눈으로는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를 믿는 그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불신만 좀 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다 포함은 안 했지만 뭐 하나은행인가요? 뭐 전세대출, 뭐 축소 뭐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게 물론 정부가 시켰다라고 말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눈앞에만 보이는 걸로 하게 되면 아마 전세대출 축소하게 되고 물건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하게 되면 또다시 전세가격 상승하고 기타 나머지 매매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나오는 각종 대책들 또는 각종 뭐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을 올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겉으로는 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가격을 올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는 분들이 이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정부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GTX-D 부분에 대해서 뭐 김부선 얘기 나오고 난리가 나고 뭐 김포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니까 결국 뭐 GTX-D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GTX-B랑 연계하겠다.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오고 있고요. 뭐 예전 그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직접 타보고 난 다음에 바로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 이게 말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잠깐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좀 들게 만드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 되면은 또 GTX B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면 B 노선과 연관되시는 분들하고 또 한 번 싸움이 나올 수 있는 약간 서로 또 왜냐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면 B가 지연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미봉책에 반발하는 거랑 또는 하게 되면서 또 나머지 지역 사람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담합이 아니죠.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게 되면 또 한번 이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대선이잖아요. 예, 대선과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보니까 5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걸로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선 준비 결국에는 온갖 정책 잘못하면 남발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집단 행동에 의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지금 정부가 힘이 이제 완전히 빠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